궁금한 점, 저 뒤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서울 조성경 기자라고 하고요. 이윤정 PD님하고 천우희 씨께 각각 질문 드릴게요. 네. 이윤정 PD님은 이제 뭐 앞에 히트작들이 많아서도 관심이 많고 그런데 이번 드라마를 이 드라마 소개해 놓은 부분에도 있지만 탐사 보도극이라고 표방하고 있어요. 네. 이제 어떻게 이게 탐사 보도극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이제 8부작인 것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8부작인 이유도 좀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우희 씨는 이번 드라마가 첫 드라마이자 첫 드라마의 주연작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천우희 씨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감독님. 네. 예, 탐사 보도라는 게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시사 매거진 2580, PD 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시사 프로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어지는 단신 보도가 아니라 하나의 아이템을 잡아서 그 속 얘기를 조금 깊게 파고드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 기자들 사이에도 보면 보도국, 그러니까 기존의 데일리 뉴스를 내는 팀하고 이렇게 아이템을 잡아서 보도 제작국 이렇게 구분돼 있어서 이런 팀들이 나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탐사 보도 데일리 뉴스가 아니라 하나의 아이템을 잡아서 깊게 보도하는 한 팀으로 되어 있고 그 팀 이름이 뭐 PD 수첩이나 뭐 2580처럼 아르곤이라는 이름을 가진 팀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8부작은 저도 8부작을 하게 돼서 정말 복받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어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굉장히 적을 상대로 하거나 무언가를 큰 사건을 겪거나 이런 하나의 큰 흐름의 줄거리를 가지고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취재를 하는가라는 사람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8부작이라는 그 짧은 포맷 안에 회마다 깊은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천우희 씨 관련 질문도 이어주셨는데요. 네, 네. 첫 드라마 주연입니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의미라기보다 사실 더 많이 긴장되고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랄까 드라마라는 매체가 피드백이 바로바로 있다 보니까 네. 그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기대도 있고 둘 다 큰데 매 작품마다 설레이거나 긴장되는 건 같거든요. 근데 그런 기분은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설레임과 긴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의미라기보다 제가 저한테 주어진 것에 그냥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 역할하고 이 작품에 잘 녹아들어서 연기를 잘 할 수 있게끔 네.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대하시는 것만큼 제가 만족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열심히 연기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정말 김주혁 씨도 4년 만에 드라마 복귀잖아요. 네, 어떻게 이 아르곤을 선택을 딱 결정을 하게 되셨는지 또 궁금해요. 전 글 보고 글 보고. 네. 아마 그냥 사건만 있는 드라마였으면 별로 흥미를 못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이야기가 있는 거에서 선택을 했고 그리고 8부작이 제 구미를 땡겼고 예. 이제 한 달만 죽으면 됩니다. 저희.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예. 네. 서울경제스타는 금민나 기자인데요. 네. 저도 좀 이윤정 PD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 되게 공교롭게도 동시기에 지금 조작이라고 기자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지금 방영이 되고 있고 또 더 공교로운 게 또 월화 드라마예요. 같이 좀 시간대 경쟁작은 아니긴 하지만 좀 그래서 좀 비교가 좀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조작과 좀 다른 차별점 그리고 아르곤만이 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좀 그 관전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디에 있을지가 좀 궁금하고요. 네. 좀 이어서 좀 천우희 씨에게 좀 아까랑 질문이 비슷할 것 같은데 사실 남주혁 씨랑 또 같은 소속사 선후배 사이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남주혁 씨도 뭐 4년 만에 뭐 안방 김주혁입니다. 김주혁 씨. 남주혁 씨는 예, 여기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큼 제가- 잘생겼다는 얘기죠. 예, 너무나 훌륭한. 네. 죄송해요. 김주혁 마음속에 저장돼 있어요, 남주혁. 예. 김주혁 씨가 제 4년 만에 드라마 성함이 그래서 나가 4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게 됐는데 좀 선배로서 많이 좀 도움을 주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감독님부터 지금 좀 우리 김주혁 씨가 진정을 하셔야 되니까 예, 우리 감독님께서 조작도 약간 비슷한 장르고 네, 동시에 월화에 방영이 돼서 아무래도 비교 아닌 비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전 포인트와 차별점. 조작은 제가 첫방 두 번째 이렇게 보고 촬영에 들어갔어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기자들 얘긴데 이야기를 되게 탄탄하게 재밌게 푸셨다라고 생각했고 겹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얘기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아까 그 남주혁 씨 말고 김주혁 씨께서 이게 그러지 이래서 마세요. 우리 네. 드라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드라마의 차별점은 아마 모호하게 들리시겠지만 사건을 쫓아가는 그런 굵은 스토리의 드라마가 아닙니다라는 표현 안에 조금 모호하게 들어가 있고요. 관전 포인트는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물으실 것 같아서 저희 테이블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라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만든 사람 입장이니까 관전 포인트가 하나 찝기 어렵게 많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1번은 배우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의 씨, 혹시 우리 김주혁 씨의 뭐 도움을 네, 네. 김주혁 선배님의 도움. 제가 이제 드라마를 처음 하다 보니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일단은 체력적인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혹시나 지쳐서 뭐랄까 연기를 잘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걱정을 했었는데 선배님께서 그때 언제였지? 제가 아마 첫 세트 촬영일 거예요. 그때 엄청 힘들어했었어요. 그랬더니 저 선배님께서 그래 이게 바로 드라마다라고 하시면서 근데 이거는 맛본 것도 아니라면서 이제 3일 디졸브도 해보고 쪽대본도 겪어봐야 드라마 해봤다 한다면서 이 현장은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거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속 같이 연기를 하는데 제가 아직도 막 예쁜 각도나 이런 걸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연기를 막 열심히 하는데 선배님께서 그런 예쁜 각도라든지 연기 톤이라든지 그런 걸 하나씩 꿀팁을 되게 주시는데 왜요? 밉게 제가 나왔었나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네? 제가 예. 못 찾는데. 아니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섬세하시고 뭐랄까 연기할 때도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네, 굉장히 섬세하게 또 우리 천우희 씨를 김주혁 씨도 혹시 천우희 씨와 함께 호흡 맞추면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배우는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 만나면 제일 기분이 좋아요. 왜냐 좋은 양분을 받아가지고 저도 연기가 잘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같이 출연하신 분들이 다 연기를 진지하게 임하고 다 잘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과 신현빈 배우께 질문 드릴게요. 네. 감독 이게 탐사보도 드라마라서 드라마 준비하시면서 취재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실제 사건을 좀 차용하신 사건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장르문 같은 경우는 이제 러브라인이 독이 될 수도 있는데 혹시 러브라인 같은 게 드라마에 좀 들어가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신현빈 배우 같은 경우는 추리의 여왕에서도 변호사 역할 맡으셨잖아요. 근데 그때 맡으신 역할과 이번 변호사 역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우리 감독님. 네. 일단 저희가 실제로 사용한 사건은 하나도 없고요. 대본이 조금 미리 나와 있던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출발을 하긴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대본을 써놓고 보니까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한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 마음 안에서 머리 안에서 생각했던 사건들이 우리가 겪었던 경험치에서 나온
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약간 공통 분모가 있어서 비슷하게 보여지는 행운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하나를 콕 집어서 무언가 이렇게 연결되는 사건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것도 비슷하고 저것도 비슷한 것 속에 이렇게 겹쳐져 있는 하고 싶은, 느끼고 싶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장르 특성상 러브라인이 좀 독이 될 수도 있는데 러브라인이 혹시 있는지도 궁금해하셨거든요. 예. 두 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 지금 감독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극을 만드시는 감독님이? 예. 실은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렇게 그래도 되나? 아, 스포인가요? 네? 아,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나요? 사실은 그렇게 볼만한 게 없어서 스포일러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더 어렵네요. 예. 어쨌든 우리 기자님께서 예, 잘 알아서 예, 긍정적으로 제 생각에 러브라인이 비슷하게 있긴 있는데요. 이분하고 다른 분이 한 분이 있지 아. 않으실까? 아, 오히려 예, 근데 그걸 러브라인이라고 봐야 할까? 아, 이런. 그것도 또 네. 의문이 들고 아, 네. 저희가 직접 보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정말. 자, 그리고 우리 신현빈 배우님께 추리의 여왕에서도 사실 변호사 역할이었는데 어떻게 또 차별점을 두었는지. 네, 그래서 저도 연달아 어떻게 변호사를 하게 됐는데 네.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감독님이 괜찮다고 전혀 다른 이야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아. 좀 뭐 용기를 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제일 다른 거는 뭐랄까 추리의 여왕에서 제가 했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목표가 되게 뚜렷하고 좀 야망이 있고 그래서 이기적이고 약간은 그런 면들이 많았던 것 같고 이번에 수민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실 아르곤 팀을 변호한다는 게 수민이한테 뭐 큰 도움이 된다거나 어떤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 어떤 해야만 하는 일, 되게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좀 편안하고 자유로운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네,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이복진 기자인데요. 감독님이랑 김주혁 배우랑 박원상 배우한테 묻고 싶은데 네. 지금 아르곤을 보면은 미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뉴스룸이 좀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이게 뉴스룸과 어떤 점이 좀 다른지랑 그다음에 김주혁 배우에게는 그 맥어보이를 연기한 그 제프 다니엘스랑 어떻게 다르게 연기를 하실지 그리고 박원상 배우한테는 조작이랑 그다음에 아르곤이랑 두 개 다 나오시는데 어떻게 다르신지 본인이 연기하시면서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감독님께 아무래도 이 뉴스룸 생각이 좀 난다고 그러면서 아르곤과 이제 뉴스룸 다른 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뉴스룸은 예전에 나왔을 때 재밌게 봤었고요. 좋아하는 드라마였고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는 형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리고 2589 뭐 예를 들어 뉴스룸 뭐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이런 얘기들을 드렸는데요. 그 기자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야기의 내용은 기자라는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루고 있는 실제적인 고민과 이야기가 아마 이 드라마의 내용인지라 아 기자들이 모여있는 공간 그리고 그들이 바쁘게 산다 이런 형식은 되게 비슷한데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고민은 한국에서 직접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 현재 2017년의 모습하고 닮아있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그분들이 하고 있는 고민하고 이야기가 되게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주혁 씨부터. 아, 그 뉴스룸 주인공이요? 네, 제프 다니엘. 아, 전 뉴스룸을 솔직히 1편밖에 못 봤거든요. 그 앞부분밖에. 그래가지고 잘 모르고 어쨌든 외국 영화나 그런 걸 보면 물론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문화가 달라가지고 사람들이 느끼는 문화가 달라서 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그 앵커로서의 어떤 그 풍기는 냄새는 채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역할은 잘 모르겠고요. 그것보다 오늘 정말 기분이 이상한 거는 제작 발표를 하면서
기자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봐보긴 처음입니다. 어.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들이 참 처음으로 다르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와. 아르곤 촬영을 하면서 네. 네, 좀 달라진 이게 점이겠죠? 보면 팀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분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얘기 안 해봤지만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네. 전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또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원상 씨, 네. 주혁 씨 말에 잠깐 덧붙이자면 동료의 시선으로 아르곤을 지켜봐 주시고요. 조작에서는 검사 역할을 맡고 있고 여기서는 프로듀서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직업적인 차이는 너무 분명하고 근데 부담되는 건 살짝 그 방송되는 기간이 겹쳐지는 그런 부담은 있지만 조작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아르곤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제가 대본으로 만났을 땐 너무나 사뭇 다른 이야기였고 그리고 거절할 이유가 요만큼도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아르곤 현장에서는 신철이 되려고 지금 현재 열심히 애쓰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보시는 분들이 조작과 다른 이야기들 만나시고 거기서 신철이라는 인물이 아르곤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이투데이 비즈엔터 김혜세 기자라고 하는데 이윤정 감독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 계약직 기자가 나온다는 점이 시용 기자를 쓰고 있는 MBC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MBC 출신인 만큼 지금 MBC 사태가 좀 남다르게 와닿으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 저도 MBC에 몸담고 있어서 그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갈등이 있는지 조금은 잘 알고 있거든요. 저희 이연아 기자, 천우희 씨가 하고 있는 이연아 기자 역할이 이제 용병 기자 단어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역할인데 이 일이 저희가 이제 제일 크게 알고 있는 거는 MBC만이 있는데. 저희가 그 언론사 지형도가 바뀌면서 YTN도 이런 일이 있었고 다른 방송사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한 방송사를 연상시키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한 사건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되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사건도 그렇고 이 인물의 설정도 그렇고 저희가 한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 집단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저에 흐르고 있는 공동적인 이야기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그리고 지금 현재도 겪고 있을 법한 이야기와 공통 분모도 있지만 한 집단을 특정적으로 느껴지게끔 하지 않도록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네요. 네. 자, 그리고 우리 박희본 씨. 저는 이제 베테랑 작가 유캐리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김백진의 신임을 굉장히 얻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베테랑 작가 그리고 박희본 씨의 어떤 이미지적인 모습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뭔 짓을 했기에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죠? 네, 뭘 어떻게 했길래? 네. 이거는 좀 사담인데. 뭐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가수 활동을 했었는데 알죠. 그 팀을 김주혁 오빠가 제일 좋아하셨었대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닐까. 어머. 예, 아니 농담이고요. 사실은 이제 캐릭터 설명에도 척하면 척이라는 캐릭터 설명이 나오는데 네. 실제 성격은 좀 주변에서 말하기를 무심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보고도 안 본 척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다들 너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나 봐요. 그래서 저절로 그런 신임이
상대방 배우에게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시는 그 마음 덕분에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게 이제 약간 제작 발표 현장에서 이렇게 기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 좀 달리 보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약간 특수 직업을 어떻게 보면 전문직을 다루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게 뭐 기자분들도 당연히 보겠지만 일반 시청자들로 하여금도 약간 그 인물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은 일반적으로 입사한 이후에 좀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데 이제 배우가 그걸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나름 기자 직군에 맞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름 뭐 어떤 드라마의 경우에는 보도국에 직접 들어가서 뭐 같이 기자들과 생활한다든가 뭐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좀 이런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 촬영을 통해서 이제 기자가 되시면서 이제 아무래도 탐사 보도라는 이 직군 자체가 진실을 좀 파헤쳐가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과 진실이 좀 다른 점, 뭐 요즘에 또 가짜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좀 그 진실을 가리려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이렇게 소재를 다루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평소에는 이렇게 기사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스스로 봤을 때도 좀 이건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보도가 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촬영하시면서 새롭게 좀 느꼈다든가 아니면 이 진실이나 사실 아니면 이 기자의 삶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깊이 있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자분들도 좀 만나가지고 그들의 생활 뭐 처음에 입사해서 무슨 하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뭐 몇 개월 동안은 뭐 경찰서에서 뭐 사스마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뭐 역할의 히스토리를 좀 만들어 보기도 했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어떤 특파원 생활도 하고 그리고 이 아르곤 팀에 왔다 뭐 이런 히스토리를 만들어서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진실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좀 성격이 좀 제 성격하고 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전 좀 잘 한 사람 말을만 듣지 않거든요. 제 성격 자체가 절대로 같이 누군가 둘이 싸우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사람 일방적으로 얘기를 듣지 않아서 그런 면으로는 저도 기자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항상 진실을 다 듣고 또 이쪽도 듣고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팩트를 통해서만 한다는 이런 제 인물 자체에서 오는 그 팩트를 중요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가지고 뭐 좀 연기하는 데는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 이외에 더 깊이 있는 질문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천우 씨도 네, 저도 뭐 기자 역할을 위해서 준비한 건 일단 책으로 글로 공부했고요. 네. 그리고 몇몇 기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랫동안 경력이 쌓인 기자가 아니라 이제 막 신입 기자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 저와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접근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이 역할을 하면서 깨달은 건 이제 대본으로나마 접하지만 그리고 책으로나마 접했을 때 기자분들이 이렇게 뭐랄까 기사를 쓰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 이야기에도 중심을 둬야 하지만 그 데스크 내부 안에 이야기도 굉장하구나라는 걸 조금은 알게 됐다. 그러니까 뭐 모든 일에는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이렇게 힘이랄까요? 권력과 그 자본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상충되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굉장히 우리가 그냥 한편의 시각으로서 봤을 때랑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아유, 뭔가 성장한 그런 느낌이 팍팍 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스포츠투데이 문수영 기자입니다. 이윤정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TVN 월화극이 올해 계속 부진했는데 시청률에 대한 부담은 없는지 궁금하고 8부작인 만큼 초반에 시청자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첫 방송에 비장의 무기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예, 부담이 많아서 부담을 없애려고 이거는 시청률로 승부하는 드라마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아까 그 김주혁 배우님이 대본이 재밌어서 바로 선택하게 됐다 이 작품을 얘기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가진 부담은 글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제가 여지까지 일했던 어떤 글보다 참 재밌어서 이 글에서 느꼈던 이 내 감동을 과연 내가 연출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무게가 조금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8부작의 첫 방의 시청률에 대한 의식이라기보다 8부작 첫 방송 첫 대본이 굉장히 좋아요. 그 밀도도 높고 굉장히 좋은 이야기이고 굉장히 열심히 저희 배우분들도 스태프분들도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글보다 그 글에 미치지 않게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시청률과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시청률에 관한 얘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큰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덧붙여서요. 저는 이 최강 라인업을 어떻게 또 캐스팅을 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뭐 박희본 씨, 신현빈 씨, 박원석 씨를 비롯해서 우리 김주혁 씨, 천우희 씨까지. 그래서 대본 리딩 현장에서도 정말 복 받은 것 같다, 행복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캐스팅 비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여지까지 캐스팅하면서 처음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 역할을 읽었을 때, 이분이 떠오른다. 그래서 이제 막 밤에 이분을 적어놓고 이렇게 저희 팀장님한테도 이분 어때요? 맞아. 그랬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1순위에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던 그 얼굴을 같이 일을 하게 된 되게 이거는 현실에서는 좀 있기 어려운 일인데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그런 일이었어서 정말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고이진이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이윤정 PD님한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드라마가 이제 좀 보편적으로 거대한 사회 정의를 밝히는 내용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카타르시스를 주는 게 매력 포인트의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르고는 그것보다 좀 사람 이야기가 중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드라마의 매력을 뭐라고 봐야 할지 궁금하고요. 장르 드라마는 아닌 것처럼 보여서요. 그게 좀 궁금하고 김주혁 배우님이나 이윤정 PD님이나 둘 중에 아무 부분이나 대답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다른 하나는 그래서 매력을 좀 많이 느끼셨다고 했는데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었다고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약간 아부성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기자분들이 달리 보인다라는 말에 저도 이 드라마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그 관전 포인트, 아까 매력 포인트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기자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가슴이 뜨거웠던 때가 많아요.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분이 받는 대우나 그분이 갖고 계신 현재 지위나 이런 것들과 아무 상관없이 정말 뜨겁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말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말이 저는 프로라는 말에 대해서 되게 부담이 있었거든요. 잘난 척하는 말 같아서. 근데 그분이 하신 말이 프로는 그 일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시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었는데 물론 다른 영역에서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봤던 기자님들, 만났던 기자님들 그리고 접했던 것 이런 것들에서 되게 강렬한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찌 보면 어른의 성장기가 아닐까. 늘 성장하고 있겠지만 지금 완성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뜨겁게 자기 한계를 만나고 그걸 극복하거나 그 안에 무너지거나 하는 이 자기 안의 한계에 관한 이야기가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네, 저는 뭐였지? 그래서 매력을 느끼셨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아. 어떤 부분이? 저희 대본을 아마 못 보셨겠죠? 보시면 네, 못 봤어요. 무리수가 없어요. 전 이 드라마 대본 보면서 이렇게 무리수가 없는 대본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뭔가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고, 그리고 계속 이건 사람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저희도 회마다 사건은 있어요. 어떤 사건이 다 있는데 그 사건을 풀었을 때 오는 카타르시스보다는 그 사건이 풀린 당사자와 그 상대자, 그 사람의 그 감정이 섞여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 냄새가 더 나고 그 사람 중심의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각자 아르곤에 느꼈던 매력이 무엇인지 우리 박희본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표정이 많이 일그러지시네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해치지 않아요? 네. 아르곤의 매력이요. 네. 너무 많아서 이 중에 뭘 말씀드려야 그래서 그러셨구나. 일단은 굵직한 거 하나만 어떻게? 먼저 해주시죠. 네, 우리 신현빈 씨께서.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봤을 때 뒤가 계속 궁금했고 되게 몰입해서 보게 됐어요. 실제 있는 사건을 보듯이 정말 어떻게 보면 뉴스나 이런데 굉장히 큰 사건이 나왔을 때 종일 왜 뉴스를 확인하게 되고 밖에 나가도 핸드폰으로도 보고 싶고 그렇죠. 막 이런 기분? 그런 걸 느꼈던 것 같고, 아마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극으로 풀다 보면 약간 억지스럽다거나 좀 중간 단계를 건너뛴다거나 약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 좀 진짜 같다? 그런 느낌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사실적이군요. 네, 그래서 진짜 뉴스 얘기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컸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기자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전작에 이제 또 변호사를 했었고, 네. 이번에 또 변호사인데 뭐가 다를까 생각을 했을 때 확연히 다르다고 느낄 수 있었던 건 전체적인 이야기가 가진 게 전혀 다르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진실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가는지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시면 재밌게 같이 몰입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천우 씨도 혹시, 네, 우리 희본 씨는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 시나리오 그러니까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작품이 이 시대를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좋았고, 그리고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그 과장되지 않은 그 담백함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나름의 아주 각계의 치열함이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치열함. 우리 희본 씨 괜찮으신가요? 됐어요? 됐대요. 준비? 네, 됐대요. 네. 최근에 아무래도 저희 드라마와 같은 일들을 많이 뉴스에서든 어떻게든 접하고 있었을 때 이 시나리오를 봐서 내가 뭔가 비록 극화된 드라마이지만 나도 열심히 하면 뭔가 진실된 뉴스와 공정한 보도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숟가락이라도 얹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이 있는 아르곤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느껴지는 힘이 있어서 굉장히 끌렸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아주 잘하셨네요. 예, 오래 한 만큼 아주 답변이 훌륭했습니다. 우리 박원상 씨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그냥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적지 않은 시간 쭉 해오다 보면 이렇게 쑥 다가와서 위로가 되는 작품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제가 위로를 해드리는 작품도 있지만 역으로 제가 작업을 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작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아르곤도 저한텐 개인적으로 그런 작품으로 다가와서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거절할 요만큼의 이유가 없었던 그냥 참 다 좋았던 작품. 그러니까 끝까지 열심히 해야죠. 네, 뭐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좋았다. 네. 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신가요? 네 저기 계시네요. 네, 아시아투데이 김영진 기자라고 합니다. 저 안녕하세요. 김주혁 씨께 질문 드릴게요. 네. 실제로도 되게 대단한 앵커들이 많잖아요. 혹시 뭐 참고한 인물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기자 역할보다 더 무게감이 있는 팀장 역할인데 좀 하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 모든 뉴스 프로그램 다 봤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앵커분들 무슨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근데 내린 결론은 제 마음대로 하자였습니다. 따라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내린 결론은 제 스타일대로 말투도 오히려 제 스타일대로 하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였죠? 기자보다 이제 좀 더 무게감이 있는 팀장 역할이잖아요. 네. 네, 그에 따른 좀 다른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무게감이 있다면 저는 뭐 모든 분야의 직업이 마찬가지고 기자분들이 어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 펜을 드는 그 어떤 사명감 그런 거가 되게 좀 뜨겁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배우도 마찬가지죠. 뭐 배우도 좋은 작품,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세상을 좀 아름답게 꾸민다거나 그런 의미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기자분들의 그 삶이 어쨌든 이 작품을 통해서 지금 제가 한 분 한 분 보이는 모습이 정말 다릅니다.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팩트를 중요시하시면서 네, 좋은 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신가요? 네. 세계일보 이복진 기자인데요. 네. 감독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작품 설명을 보니까 원작이 있고 신인 작가 세 분이 다시 집필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8부작으로 되어 있고 아까 영상을 대충 보니까 무슨 큰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 같은데 혹시 시즌까지 염두를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원작이 있다는 거는 조금 재밌는 경우인데요. 이 대본이 원래 앞부분이 쓰여진 게 있었어요. 그 초고가 있었는데 그 작가분이 2년 전, 3년 전인가 이거를 써놓으시고 지금 약간 연락이 안 되는 상태세요. 하여간 그 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좋아가지고 저희 저랑 작가님 세 분이랑 이제 같이 붙어서 이 글을 다시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글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이 원작이라고 저희가 이제 타이틀을 박은 거고요. 그 뒷 얘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앞부분에 이제 시작 얘기들이 있는 거고 중간과 뒤는 저희가 만들어가는 거고 시즌 여쭤보셨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염두에 두진 않았고요. 만약에 혹시 갈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은 아주 가끔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박희본 씨 좀 이따 할래요? 네, 그래요. 자, 우리 감독님부터 그러면. 이런 발표회가 늘 이제 물어봐 주시고 답하면서 이게 부담이 있었는데 저희가 기자 드라마를 하면서 팩트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무슨 대답을 해야 할까라는 것의 가장 핵심이 내 마음에서 얘기하는 진짜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었고 저희 드라마를 그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제 입장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품 이야기 속에서 우리 팀 안에서도 무언가 하나를 놓고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치열하게 부딪히고 합니다. 촬영 끝날 때까지 그게 아마 배우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그렇게 한 달 8부작이 좋은 게요. 한 달만 열심히 하면 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있는 힘껏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우리 천의 씨. 네. 어느 때보다 많이 긴장되고 떨리고요. 저도
제 모습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매 회를 볼 때마다 시청자의 기분으로 같이 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더 점점 나아지게 노력할 거고, 그리고 또 좋은 부분이 있으면 또 저한테 좋은 에너지로 삼으면서 끝까지 8부까지 아주 잘 마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기하겠습니다. 네, 아르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매번 드라마 할 때마다 초심이 흔들린 적이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번 드라마는 제가 다짐을 한 게 마지막 촬영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번 끝까지 쥐어짤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한테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감독님도 포기하지 말고 밤을 새더라도 끝까지 쥐어짜달라고. 네. 김백진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 드라마에 욕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회부작이잖아요. 짧아요. 그래서 첫 회 시청률은 여러분 손에 달렸다고 봅니다. 일단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신현민 씨. 네, 저희 드라마 지금 방송 전인데 사실 대본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편이라서 뭐 촬영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안 나온 그 몇 개 안 되는 대본이 되게 궁금하고, 보시는 분들도 그럴까? 그래서 저도 첫 방송이 되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다들 보시면서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마무리는 우리 박희본 씨가. 네. 솔직히 좀 그동안 해왔던 역할보다는 굉장히 성숙한 캐릭터여서 겁이 났던 건 사실인데요. 다시 한번 또 어리숙한 연기가 될 수 있지만 아르곤이라는 팀이 가진 힘만큼 감독님, 뭐 스태프들, 배우분들이 가진 힘도 있기 때문에 그 힘에 저는 기대서 열심히 할 테니까요. 그 힘이 반드시 시청자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마지막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배우 5분 그리고 감독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아르곤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인사 한번 드리고 무대 아래로 내려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